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에 이민 개선안을 부착시키는 초당적인 이민 법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다음 달에 예산 투쟁을 벌인 후에 내년 2월까지는 초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 드리머 보호 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에 일부 이민 개선안을 부착시킨 초당적인 이민 법안이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지난 4일 방송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다카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초당적인 이민 빅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대표는 다만 다카 보호 법안에 더 나은 이민 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부착시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경 안전일 수도 있고 체인 이민 또는 추첨 영주권 쿼터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 영주권과 체인 이민을 폐지하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으나 셋 중에 하나, 그것도 완전 폐지 또는 전면 도입보다 부분 개편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10년 후 영주권, 15년 후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자 10년 동안에는 불법 체류 부모들을 합법 이민 초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석시드 법안을 드림 법안 대신 채택하게 되면서 체인 이민 억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한 해에 5만 개씩 제공하고 있는 추첨 영주권의 쿼터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에 추첨 영주권과 체인 이민 폐지와 영주권 점수제를 모두 담고 있는 레이즈 법안을 부착시키면 너무 복잡해지고 결국 모든 이민 개혁 법안이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레이즈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언제까지 초당적 타협안이 성사될지 타임프레임은 밝히지 않았으나 2인자인 존 코닌 상원 수석 부대표는 내년 2월까지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6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힐러리에 관해 자금 거래 문건까지 요구하면서 직접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폭로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워싱턴에서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칼날이 대통령 측근에 이어 대통령 가족들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비 출신 인사 가운데 적어도 9명이 러시아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검 수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9명에는 첫 번째로 기소된 폴 매너포트 선대위원장과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고 있는 조지 파파도플러스 선대 캠프 외교정책 보좌관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사위 제러드 쿠시너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기소될 인물로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들을 이미 수집했고 외국인들과 접촉에 대해 위증하고 돈 세탁까지 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들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보도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주니어와 제러드 쿠시너, 폴 매나포트와 함께 지난해 6월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회동했던 당사자인 러시아 여성 변호사인 나탈리아 베셀리치카야 변호사와 모스크바에서 인터뷰를 갖고 당시의 거래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가 당선되면 러시아 관리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제재법들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며 적극 거래를 시도했다고 러시아 여성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그 대신에 러시아 측이 미국 세법을 피해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건네진 자금 관련 문건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여성 변호사는 갖고 있지 않아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여성 변호사는 조만간 뮬러 특검팀을 만나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트럼프 주니어가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기소되면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의 회동에서 주로 입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주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오더와 사법 방해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형마켓 타겟이 올해 추수감사절엔 수년간 추진해왔던 밤샘 영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타겟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3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 뒤 재고를 정리하고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엔 아침 6시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아침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딜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역시 추수감사절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손님을 받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블랙프라이데이에 아침 6시부터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마라톤 쇼핑을 고집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완구업체 토이저러스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5시부터 30시간 동안 계속 개장합니다. 한편 타겟은 추수감사절 이후 $50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동통신업계의 3, 4위 업체인 T모빌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합병을 추진했지만 연방당국의 승인 문제와 맞물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T모빌과 스프린트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몇 달간 합병 논의를 해왔지만 합병 법인의 지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린트 모회사인 일본 소프트뱅크는 각종 인공지능 사업을 위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T모빌 대주주인 도이체텔레콤 역시 대주주 지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앞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단어 자동 완성 기능, 데이터 태핑 등 3건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자 삼성은 이에 불복해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홈쇼핑 전문업체 헬스코리아가 일본의 파나소닉사와 안마의자 딜러십 계약을 맺고 오늘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제페타운 미야코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파나소닉에서 생산한 최첨단 안마의자 MAJ7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파나소닉 측은 1969년부터 안마의자를 생산해왔으며 지금까지 400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헬스코리아 은영기 대표는 새로 한인사회에 선보이게 될 파나소닉의 안마의자는 각기 다른 사람의 체형에 맞게 조절되는 맞춤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성능의 정교함을 설명했습니다. MAJ7의 가장 강한 그 특징은 파나소닉이 추구하는 게 그 안마 로봇거든요. 근데 안마 로봇가 좀 더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 부분에 어깨에 힘을 줘야 될 부분에 강하게 힘을 주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부분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그 정확한 그 지점을 잡아서 지압을 해준다는 거죠.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